헝가리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프란츠 리스트가 어느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가 날이 너무 더우니까 호텔을 찾으려고 조그만 도시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마을에는 피아노 연주회가 열린다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세계적 음악과 리스트의 제자 아무개라고 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는 깜짝 놀라서 아무리 기억해 더듬어 보았지만 그러한 이름의 제자가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호텔에 들어가서 여장을 풀었는데 호텔 종업원의 말에 의해서 유명한 음악가 리스트까지도 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마을에 쫙 퍼지게 됐어요. 리스트의 제자가 음악회를 한다는데 마침 리스트가 왔으니까 소문이 쫙 날 거 아닙니까? 작은 마을에. 마을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열리는 음악회인데다가 그 이름으로만 듣던 그 유명한 프란츠 리스트까지 왔다는 말에 모두 기뻐하면서 몇 시간 전부터 연주회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리스트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정작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날 밤 연주회를 열기로 한 여자 주인공, 여자 피아니스트였겠죠. 거짓말로 거기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리스트의 제자이기는커녕 프란츠 리스트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양심이 가책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포스트에 뻔뻔하게 리스트의 제자라고 광고를 냈으니 리스트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프란츠 리스트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억누르면서 리스트 선생님, 오늘 밤에 이 마을에서 음악회를 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날 찾아왔나요?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병드신 아버지와 부양해야 될 어린 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연주를 하지 않으면 저희 식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애송이 음악가 연주회를 누가 돈 내고 들으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프란츠 리스트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 광고를 붙인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 같은 간절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리스트는 잠시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말하면서 그 호텔에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피아니스트에게 오늘 음악회에서 연주할 곡을 쳐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잘 듣고 나서 리스트는 여기저기 잘못된 곳을 고쳐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도 분명히 나의 제자가 된 것이오. 그러니까 오늘 밤의 음악회는 리스트의 제자가 여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요. 이렇게 안심시키고 용기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음악회는 예상외로 대성황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리스트도 제일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한 곡이 끝날 때마다 크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마음이 자비롭고 너그러운 리스트는 자기 이름을 도용한 사람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제자로 인정해 주어 그의 삶에 커다란 희망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대표작으로는 사랑의 꿈, 헝가리 환상곡, 헝가리 랩소디, 사랑의 의무도, 단테 교향곡, 파우스트 교향곡, 초절 기고 연습곡 등이 있죠.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유명하신 위인들께서는 정말 일화를 많이 남기십니다. 그 정말 헌신적이었던 슈바이처 박사는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노벨상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시상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나서 파리까지 가서 거기서 다른 기차를 갈아타고서 덴마크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파리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신문 기자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취재하라고 그가 탄 기차에 몰려들었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 칭호를 받은 귀족입니다. 그래서 취재 경쟁에 열중한 기자들이 한꺼번에 특등실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자들은 다시 1등가로 몰려가서 찾아보았지만 거기에도 슈바이처 박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기자들은 또다시 2등칸으로 가보았으나 거기에도 슈바이처 박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모두 허탈한 나머지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영국 기자 한 사람이 혹시나 해가지고 3등칸에 기웃거리다가 뜻밖의 슈바이처 박사를 거기서 만났던 것입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딱딱한 나무 의자에 꽉 끼어 앉아있는 키키한 악취로 가득 찬 그런 3등칸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슈바이처 박사는 그들을 진찰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놀란 기자가 그에게 특등실 자리로 옮기기를 권했으나 슈바이처 박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3등칸에 타셨습니까? 예, 이 기차는 4등칸이 없어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어쩌자고 불편한 곳에서 고생하시며 가십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잠시 후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특등실의 사람들이 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숙이는 거라고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이해하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야말로 정말 겸손과 봉사와 박의 정신을 가진 훌륭한 의학 박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에 살던 정만서라는 사람이 한양으로 가던 중에 노자가 떨어져서 이틀을 굶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주막으로 간 정만서는 이제 소고기를 잔뜩 끓여놓은 데 가서 돈도 없이 그저 일단 썰어놓고 술과 함께 배불리 먹었어요. 술값 내라는 주모에게 정만서는 내가 대신 소고기 값으로 내가 노래 한 자락 멋지게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내가 바로 천하 잡놈 정만서요. 이렇게 그럼 고깃값 대신 소리나 한번 해보시오 하고 청하게 됐어요. 정만서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온갖 장기를 다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길 가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주막은 최고의 매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이죠. 정만서라는 사람이 아마 지금으로 태어났으면 아마 대단한 그 연예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역시 재주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 노래를 잘한다거나 춤을 잘 춘다거나 또는 뭐 재미있는 재담을 할 수 있다든지 남을 웃기는 것을 할 수 있다든지 남을 흉내를 잘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게 사람들한테 크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 어떤 가수들은 임영웅 같은 가수들은 뭐 한 번 부르는데 1억씩 줘야 된다잖아요. 그래도 부를까 말까 할 정도라고 말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정만서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고
옛날에 또 원효대사가 그랬잖아요. 원효대사는 그렇게 지금으로 각설이처럼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걸 흉내내 가지고 그 노래에다가 재밌게 사람들을 재밌게 하면서 사실은 불교를 전파할 수 있게 사람들에게 연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인기가 좋고 지금까지 벌써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신곡이라는 노래는 아직도 불러지고 있잖아요. 또 장례 지날 때 옛날에 그 행상을 매고서 장례식을 할 때는 항상 회신곡을 불렀어요. 지금도 회신곡이라는 거 국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